손흥민 소튼전 한 골 2도움 대폭발 순간 BBC 해설진 극찬 터져나온 상황. 와 손흥민 진짜 미쳤다. 토트넘 경기력 역대급. 토트넘 vs 사우스햄튼.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이었다. 손흥민, 토트넘, 2단 45분만 뛰고도 한 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대승에 앞장섰다. 최고 평점 역시 손흥민의 몫이었다. 손흥민은 16일 한국 시간 영국 사우스햄프턴의 세인트 메리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스햄프턴의 2024-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 전반 45분 동안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의 5에서 0 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이 한 경기에 2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쌓은 건 지난 9월 브렌트퍼드전 2도움 이후 3개월 만이자 골과 도움을 동시에 쌓은 건 이번 시즌 처음이다. 이날 한 골 2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EPL 5골 6도움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한 골을 더하면 시즌 6골 6도움이다. 4-2-3의 1전형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팀이 1에서 0으로 앞서던 전반 12분 골망을 흔든 뒤 포효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 머리에 맞고 굴절돼 반대편으로 흐르자 문전으로 쇄도하던 손흥민이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문을 열었다. 지난 첼시전에 이어 EPL 2경기 연속골. 이어 전반 25분엔 팀의 4번째 득점을 어시스트하며 멀티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중앙으로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파페 사르가 잡아 수비수를 제친 뒤 골망을 흔들며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기록됐다. 손흥민은 거침이 없었다. 전반 추가 시간엔 왼쪽 측면에서 절묘한 오른발 아웃프런트 패스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던 제임스 매디슨에게 정확한 침투 패스를 연결했다. 매디슨이 골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3개로 늘었다.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 3개뿐만 아니라 앞서 전반 14분 대한 쿨루셉스키의 골 장면에서도 기점 역할을 하는 등 이날 토트넘의 5골 중 무려 4골에 관여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이후 손흥민은 전반이 5에서 0으로 벌어지자 전반전만 소화하고 교체돼 휴식을 취했다. 45분 동안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은 손흥민은 각종 매체 최고 평점을 받았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에선 9.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파스코어 평점 역시 9.3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고점이었다. 폭로 평점은 9.1점으로 팀 내 2위였으나 1위 매디슨 9.2점, 과는 단 0.1점 차였다. 이날 손흥민은 무려 7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 94%, 키패스 3회 등의 기록들을 남겼다.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사우스햄프턴을 5에서 0으로 대파하고 최근 공식전 5경기 연속 무승, 3무 2패, 흐름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 승점 23, 7승 2무 7패으로 EPL 순위도 10위로 끌어올렸다. 토트넘은 오는 20일 오전 5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리그컵, 카라바오컵 8강전을 치른다. 2. 다이어 나오니까 김민재도 무너졌다. 부주의했고 최악은 스로인 파울, 플러스 최하 평점. 바이에른 뮌헨이 마인츠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가운데 김민재가 최하 평점을 받았다. 뮌헨은 14일 오후 11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마인츠에 위치한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4라운드에서 마인츠에 1에서 2로 패배했다. 먼저 앞서 나간 건 마인츠였다. 전반 41분 우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뮌헨 수비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아르민도 지프가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지프의 슈팅은 수비에 굴절됐고 이재성이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은 마인츠가 1에서 0으로 앞선 채 종료됐다. 마인츠가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이재성이 주인공이었다. 후반 15분 지프가 우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이재성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잡았다. 이재성은 환상적인 터닝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뮌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후반 41분 조슈아 키미히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슈팅을 때렸다. 키미히의 슈팅은 수비에 굴절됐다.
흘러나온 공을 르로이 사네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결국 경기는 위넨의 1에서 2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날 김민재는 선발로 나왔다. 하지만 파트너가 달려졌다. 이번 시즌 김민재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췄지만 이번 경기는 에릭 다이어가 출전했다. 다이어와 함께 김민재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패배를 막지 못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걷어내기 7회, 가로채기 2회, 태클 2회, 실점 빌미 1회, 볼터치 118회, 패스 성공률 88%, 98회 중 86회 성공. 롱볼 2회, 6회 시도, 지상경합 2회, 7회 시도, 공중경합 6회, 8회 시도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6.3점으로 가장 낮았다. 독일 매체 아벤트자이퉁은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초반에 부주의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0에서 1 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부정적인 하이라이트는 추가 시간에 나온 슬라임 파울이었다. 라고 평가하며 평점 6점을 부여했다. 독일 매체는 평점을 1에서 6점으로 책정하는데 점수가 클수록 좋지 않은 평가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나폴리 시절은 연상하게 할 정도로 좋은 수비력을 자랑했다. 분데스리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등 각종 대회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실망스러웠다. 모든 선수가 그렇듯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김민재는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해야 한다. 3. 자녀 위에 3천억 거절. 대체 왜? 더 브라위너, 맨시티와 이별, 차기 행선지 사우디 아닌 미국. 케빈 더 브라위너, 33가 맨체스터시티, 이하 맨시티와 동행을 마무리한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13일 현지 시간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 위 보도를 인용. 맨시티는 더 브라위너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이르면 다음 달 두 팀 중 한 곳에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브라위너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드필더 중 한 명이다. 2015년 맨시티에 입단한 이래 통산 397경기 104골 171도움을 기록했고 무려 14차례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어느덧 맨시티와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지만 현재로서 재계약 조짐은 없다. 맨시티는 잦은 부상에 시달린 더 브라위너의 에이징 커브를 우려하며 최근 전례 없는 부진에 신음하는 만큼 확실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브라위너는 올여름 알 이티하드와 총급여 1억 5,600만 파운드, 약 2,828억 원 규모의 3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잔류를 결심했다. 자연스레 메이저리그 사커, MLS, 이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매체에 따르면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신생팀 샌디에이고가 더 브라위너 영입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 브라위너 입장에서도 미국은 구미가 당기는 선택지다. 조르디 알바, 세르히오 부스케츠, 루이스 수아레스, 메시 등 네로라 하는 선수들과 뛰며 벨기에 국가대표팀 차출을 위한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 완벽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또한 더 브라위너와 재계약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거취는 더욱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언젠가 더 브라위너와 이별할 때를 대비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 이적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더 브라위너는 벨기에 매체 HLN과 인터뷰에서 아내 미셸 더 브라위너와 이국적인 모험 이야기를 많이 한다. 맨시티와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내 나이쯤 되면 모든 선택지에 열려 있어야 한다. 사우디 프로리그의 천문학적 액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전한 바 있다.